아, 아, 아. 자, 22, 23 질문 있니? 22, 23. 24, 25 질문. 75번. 아, 75번이 아까 누가 알려줬는데, 여기 답이 없지. 선지에 없니? 답이?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나왔어? 이거 뭐 풀이는 해볼게. 어, 뭐라고? 아, 그래? 풀이 해볼게. 요거 해보면, px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r이라 쓰겠지. 그 다음에 xpx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곱해보면 플러스 r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얘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을 얻어달라고 하니까 조금 변형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버리고 다시 2분의 1을 때리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식변형이 안 생기겠지. 여기까지 따라오겠니? 그죠? 2 곱하고 2분의 1 곱한 거야. 그랬을 때 요거로 나눈 몫이 진짜로 얘고 진짜로 나머지가 얘냐를 물으면 요놈이 1차고 얘도 1차기 때문에 가짜 나머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가짜 나머지일 때는 한 번 더 나눗셈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눗셈 한번 해볼게. 보시면 몫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r 돼야 되겠죠. 2분의 r. 그래야 곱해져서 딱 rx 나오니까. rx 더하기 얼마야 이거? 4분의 3r이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r 되겠네. 따라서 요거를 이제 나눗셈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rx라는 애를 써보면 2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더니 몫은 2분의 r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4분의 3r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렇지? 요거를 그대로 바꿔치기를 냈다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지우고 2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r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2분의 3으로 추가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야. 하시면 2분의 1 2x 플러스 3 먼저 쓰자. 2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이지 3 쏘리 2 곱하면 3 이거 틀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줘요. 2x 플러스 3 이것도 잘못됐네. 아무도 몰랐니? 선생님 이게 지금 칠판이 연락 길잖아.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좀 이해 좀 해줘. 그 지금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내가 또 안경 쓰면 김이 서려서 지금 안경을 못 쓰거든요. 이해 좀 해봅시다. 미안.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2x 플러스 3. 자, 그러면 rx 플러스 2분의 3r. 나머지가 마이너스 2분의 3r이거든요. 바꿔 써볼게요. 플러스 3에 곱하기 2분의 r 마이너스 2분의 3r. 자, 이제 묶으면 되겠죠. 2분의 1x qx 묶이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r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r 이렇게 남겠네. 그죠?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요 놈이고 나머지가 얘다. 인데 여기 지금 답이 없지. 요게 좀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아. 요게 돼요. 요게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서 맞았으면 맞췄다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6, 27쪽 질문.
몇 번? 80번. 자, 다항식 px가 일단 p1x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3차로 주어져 있네. 그러고선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이제 규칙을 주신 거야, 문제에서. 그 p10x의 x제곱 계수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p2부터 구해볼게. p2부터. 우리 뭐 많이 나갈 필요도 없겠죠. p2를 정의를 해보니까 여기다 n의 양변에 1 넣는 거겠지? 그렇지? p2는 p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집어 넣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집어 넣겠죠. 이렇게. 자, 그럼 p3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얘는 p2에다가 p3는 요 n자리에 2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이번엔 x 플러스 2 집어넣는 거 이해되겠니? 그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 p2에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어라. 그러면 x 플러스 2 좀 색깔펜으로 해줄게요. x 플러스 2 집어넣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따라오겠니? 괜찮지? 자, 그러면 얘 깔끔하게 한번 써보면 살짝 이제 조금씩 규칙을 알게 되겠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한 2개, 3개 정도 해보면 규칙이 어떤지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냥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좀 이제 추가적인 개념, 그냥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자면 이게 자연수 n이잖아요. 지금 자연수 n. 뭐 n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네. 자연수 n. 여기 있네요. 자연수 n이잖아. 자연수 n에 대해서 뭔가 파악을 하라 이렇게 나오면 발견적 추론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발견적 추론이란 게 뭐냐? 이거 이제 여러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들어봤어? 교육과정 평가원?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여러분 수능은 알죠? 수능. 그치? 조금만 이거 설명해 볼게.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고1, 2 때를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고1 때. 이제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뭐 이렇게 보던데 고3 때도 모의고사를 봐. 근데 고3 때 보이는 모의고사가 대표적으로 3, 4, 6, 7, 그 다음에 9, 10, 11 이렇게 봐요. 모의고사를. 11은 수능이고 이제 6월, 9월, 11호라고 나머지 모의고사들 있죠. 얘네들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출제 기관이 다르거든. 출제 기관. 출제 기관이 크게는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교육청 있죠. 예를 들면 뭐 경기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가 있어. 소위 말해 이제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하는데 요 기관이 이제 국가교육 최대 기관이에요. 여기서 수능을 출제하고 얘네들이 6월, 9월, 11월 시험을 출제를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교육청은 이제 대다수가 교사야, 교사. 에다가 일부 소수 교수님들이야.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 주관의 6월, 9월, 11월 수능은 이제 교수님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 교수님들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 갑자기 교수님이 출장을 가셔. 못 나온대. 그래서 시간 강사가 그 대체 강의를 하러 오거든. 한 달 동안 못 온대. 그러면 이제 출제하러 가는 거야. 감금 당한다 들어봤죠. 그런 거.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험하고 나머지 시험들 있지.
912, 5254, 347 이런 거하고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교수님들은 평생 수학 공부만 외국에서 하다 오신 분들인데, 그치? 근데 그분들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써. 교육과정 해설서. 이렇게 가르쳐라. 지침이 있어.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자연수 n에 대한 추론 문제 있죠. 요거는 발견적 추론으로 접근해라라고 해설을 써라. 뭔 말인지 이해돼? 고3들한테 그렇게 가르쳐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수능에 출제를 해요. 그 사고방식을. 그럼 발견적 추론이라는 게 내 용어가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이. 그럼 발견적 추론이 뭐냐? 발명하고 발견의 차이는 알죠. 발명은 없던 거 만들어내는 거고, 발견은 있는 거 파헤쳐내는 거고. 그지? 그래서 발견적을 내가 실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n에 1, 2, 3 대입을 해가면서 발견을 하라는 거야. 그게 발견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추론은 뭐야? 뭘 추론하겠어? 당연히 규칙성이겠죠. 규칙성. 여기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걸 내가 설명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건 되게 태도가 접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나오면은 대입해가면서 내가 뭘 타겟팅해야 돼? 규칙성을 찾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을 하지 말고. 무조건 수학 문제는 규칙성이 있게끔 낼 수밖에 없어요. 경시대의 문제가 아닌 이상. 자, P4X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제 더 이상은 안 해봐도 되겠죠? 따라서 P10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0이겠네. 에? 나 잘못했니? 응. 아, 내가 잘못 대입했구나. 그런가? P3. P3이 2 대입한 거고, 2 대입했고, P4는 3 대입하는 거네. 쏘리. 그러네. 그러면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죠.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이제 그러면 P5 가겠죠. P5.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1, 2,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1 늘어났고, 그지? X 플러스에다 X 플러스 1 대입하고, X 플러스 2 대입하고, X 플러스 3 대입하고. 어서 오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맞죠? X 플러스 4는 3 대입한 거. 이거 4 대입해야 되지. 이렇게. 그 이제 뭐 구하래? P10에서의 X 제곱계수 구하래. P10에. 그러면 X 제곱계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우리가, 요거, 전개는 할 수 있잖아. 전개. 그죠? 이게 3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일단, X 플러스 A의 A꼴의 세제곱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면 되지. 제곱계수가. 3A 제곱 B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3A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해하시겠니? 요거에서, 여기는 일단 X제곱 계수가 없고요. 여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치? 여기서 X제곱 계수는 그냥 무조건 1이네. 그치? 그럼 나 뭐만 계산하면 돼? P10에 여기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니? 쌤말 이해됐죠? 다들. 따라온 거야, 한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P6은 5 더하는 거죠? 15.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7은 6 더하면 되니까 20에. 8은 7 더하면 되니까 28. 이렇게. 이해했니? 8이었고 9는 8 더하면 되니까 36. 10은 9 더하면 되니까 45 되겠다. 이해하시겠니?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1, 82는 저번 전에 풀었는데 혹시 뭐 다시 좀 본인이 복습해봤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질문 또 하셔도 돼요. 81, 82. 괜찮니? 자, 그러면
28쪽 질문 있어요? 음. 28쪽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항등식 우리 처음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 항등식에는 이제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수비교법은 그냥 뭐 개수 비교하는 건데 수치대입법을 언제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심어놓으면 돼. 수치대입법은 언제 하느냐? 괄호가 많을 때 하는 거야. 괄호가 많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 위의 문제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일단 항등식의 키워드인데 얘는 뭐 괄호가 있는 거로 봐서 2대입해서 a 값 구해내도 괜찮아. 그치? 그치만 그냥 순수하게 개수 비교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죠? 전개해서. 8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좋겠어? 괄호가 지금 많죠? 얘도 괄호로 보는 거야.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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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왜? 대입하면 0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괄호가 많을 때는 수치 대입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어때요? 미지수 A, B, C 3개지? 대입 몇 개만 하면 되겠어? A, B, C 3개니까 3번 하면 되겠죠. 3번. 그지? 그래서 X에 0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야? 0 만드는 게 없네? 아무거나 대입해. 제일 예쁜 거. 뭐 이런 거 대입해서 3가지 연립하면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하셨니? 그죠?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9, 30쪽 질문 한번 해보세요. 29, 30쪽 몇 번? 87번? 오케이, 좋아. 자, 87번 볼게요. 상수항이 1이래. 우리 저번 시간에 뭔 얘기했냐면 다항식 나올 때 다항식의 생명은 차수랑 최고 차항계수가 생명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차수 알려줬고 최고 차항계수 모르네? 그러니까 최고 차항계수 내가 알아내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냥 하라는 대로 좀 해볼게. fx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상수항은 1이니까 요 정도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한번 그냥 정석적으로 그냥 끌고 가볼게. 일단 fx의 통째 제곱은 그냥 요놈 통째 제곱이야. 우리 3항짜리의 완전 제곱식 알고 있잖아. 제곱하고요. 우변에 f에 x제곱 넣는 건 x 대신에 x제곱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ax 4제곱 bx제곱 플러스 1까지 드실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 2x제곱 더하래. 자, 여러분 이거 뭐 하면 될까? 그냥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해볼게. 자, a제곱 x 4제곱에다가 b제곱 x제곱 플러스 1에 2ab 2a bx 세제곱 다음 2bx 그 다음 2ax제곱 2ab, 2bc, 2ca 공식 쓴 거야. 되시겠니? 좌우변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뭐니? a랑 a제곱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 2차 3차 없네. 2ab가 빵이어야 되고 그 다음 2차 b제곱이랑 2a 더한 거 2a 더하기 b제곱이 좌변의 2차항인데 우변에서는 b네요. 이게 이거 같아야 b 플러스 2 이렇게 같아야 되고 상수항 뭐 1 갖고 요거 풀면 되겠죠. 이해하시겠니? 요거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여기까지 괜찮죠? 봐. 자, 주어진 조건식을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 자체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나랑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봐봐. fx가 이런 n차 다항식이라고 해볼게요. n차 다항식.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집중해봐. f의 제곱을 하잖아. 그럼 얘 통째 제곱이지.
나는 최고차항계수랑 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좌변에 최고차항계수랑 차수만 한번 봐볼게. 제곱을 하면 최고차항계수는 요게 되겠죠. 요게. 요거를 제곱한 게 최고차수일 거니까 a제곱 x의 2n이 제일 높은 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됐죠? 우변 어때? x제곱을 x자리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괜찮죠? 에다가 2x제곱 더해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어차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두 개가 이게 최고차항계수다. 우변에.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이랑 a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되겠니? 근데 a제곱이랑 a랑 같은 상황을 a 값을 구해보면 0 또는 1인데 0이면은 애초에 이렇게 내가 최고차항계수 박아놓은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엔 a가 1이 답이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까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니? 괜찮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우변에 제일 높은 차수가 얘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얘라는 보장이. 그죠? 왜? 2차가 높은지 2n이 높은지는 내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킬러 문제는 이거를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를 내겠는데. 이해되니? 2n이 2보다 큰 상황, 얘가 같은 상황, 얘가 작은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야 돼요. 자, 요때는 해석을 해보면 n이 1보다 클 때라는 얘기고, 요때 n이 1일 때라는 얘기고, n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네. 그럼 n이 1보다 작은 건 빵차잖아. 빵차는 우리가 의미가 없겠죠. 이 두 가지를 따지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만 지금 얘기를 해볼게. 왜? 첫 번째 케이스는 방금 했잖아. 얘가 최고차항계수인 경우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경우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두 개 차수가 같아?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2가 우변의 최고차항계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따라왔니? 따라왔니? 반응을 줘야 내가 넘어갈 수 있어. 됐어? a 더하기 2가 최고차항계수지. 요거 두 개가 차수가 같으니까. 랑 a제곱이랑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된다라고. 이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a 값이 이 경우엔 두 개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2. 아시겠지? 그래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케이스 분류를 하게끔 한다. 자, 요게 일단 바탕이 되는 개념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근데 얘는 이미 2차로 알려줬잖아. 자, 요거 좀 적을 사람 있으면 적으시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런 연습이 돼 있잖아. 이런 연습이 돼 있으면, 자, 최고차항계수를 내가 ax 제곱이라고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쵸? 하고선 요거를 바로 꺼내보는 거야. a제곱 x 4차겠네. 그리고 x제곱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네. 이거 의미가 없겠지? 2x제곱 더한 거. 얘랑 얘랑 같으면 끝난다. 되겠니? 그래서 a 값이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미지수 하나를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전개하면 훨씬 쉽겠지. 이해하시겠니? 되겠죠? 아니면 또 이거 뭐 개수 비교해도 되잖아. 아니 개수 비교래. 수치 대입. 항등식이니까 이렇게만 놓고. 이해하시겠지? 괜찮지? 어쨌든 미지수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30쪽 질문 있니? 30쪽? (91번) 자,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나랑 역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임의의 실수니까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면 일단 fx가 뭔지 안 나왔잖아. 지금 연습이 좀 되니? 다항식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기계적으로 딱 보자마자 차수가 뭐지? 최고차 함계수 뭐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우변이 4차잖아. 얘가 이미 3차야. 그럼 얘는 무조건 1차죠. 그러고는 최고차 함계수를 보니까 1이야. 얘가 2개 곱한 거 1이야. 얘도 무조건 1이야. 이렇게 놓고 전개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이해하시겠니? 그치? 그러니까 풀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인지를 딱딱딱 키워드 연습하고. 자, 그럼 전개해볼게. 두 가지 풀이를 해볼게. 이거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두 가지 해볼게.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지금 앞에 전개한 거예요. 이거 거기다 x 플러스 b 전개해 하시면 x 4제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지. 자, 동량 계산 좀 해보자. x 4차에다가 3차 b 플러스 그 다음에 2차 마이너스 2 더하기 b 그 다음에 상수항 이제 1차지 1차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2b 하나니 이렇게 되겠네. 이거 좌우변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b 플러스 1이 일단 빵이어야 되지. 3차 없으니까 b값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좀 전개 지금 이상한데? 마이너스 2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2 플러스 b 어디가 잘못됐니? b가 마이너스 1이면 상상이 안 맞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x 플러스 x제곱 세제곱 bx제곱 전개 잘했고 3차 맞고 2차 맞고 1차 맞고 함수 뭐 좀 이상한데? 여기 여기는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요게 2고 미안. 이거 생각 좀 해도 되겠니? 방법 알겠지? 그런가? 그러자, 그냥 C로 바꾸자, C로. EC로 바꾸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C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죠. A 마이너스 3 구해줬고. 다 구해진 거지. 첫 번째가 이제 개수 비교를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수치 대입은 언제 하라고 했지? 어떨 때 수치 대입하죠? 수치 대입은? 괄호 많을 때 하라고 했지. 괄호 많을 때. 딱 괄호가 많지. 그래서 일단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0 되죠. 하고 1 더하기 a 더하기 b 돼. 자, 그럼 두 번째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얘 0 되는 거를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통째로 대입을 해도 되나요? 된다라는 거야. 상관없지. 그러고 우변을 딱 식을 보니까 어때? 4차 2차니까 그냥 예쁘게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통째 대입을 때릴 수 있더라. 연립하시면 되겠죠? 되지. 자. 다음 31쪽 질문 있니? 31쪽 한번 뭐 개념 K값에 관계없이는 K로 묶는 거겠죠. K로. 그지? 그럼 할 수 있게. 9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방법만 알면 돼. 이게 그냥 이 분수꼴로 생긴 게 항상 일정한 값이다 하면 그냥 는 K 놓기만 하면 돼요. 는 K. 아시겠죠? 는 K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다 비교를 하면 정답이 나온다. A랑 2K랑 같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K랑 같고 2K랑 10이랑 같다 놓으면은 K값 5 구해지면서 AB가 짜라락 구해지죠. 는 K만 놓을 줄 알면 돼. 아시겠니? 되겠죠. 92, 93은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이제 묶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2쪽 질문입니다. 32쪽 96번 결국엔 항등식이라는 거는 여전히 개수비교 수치 대입인데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y는 1-x로 바꿔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해. 그래도 여전히 항등식이잖아요. 전개까지 했어요. 그냥 이렇게 는 2니까 빼기 2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2차 정리해보자. a에다가 마이너스 bx제곱에다가 cx제곱 요게 2차고 그 다음 1차 bx에 마이너스 2c x 이렇게 되고 상수항 c 빼기 2는 빵 되겠네. 자, 그럼 요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x에 무슨 값을 넣어도 1억을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영향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요 놈이 전부 다 빵이면 된다. 그죠? 그래서 C값 2, B값 4 이렇게 해서 A값까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이해하시죠? 내가 지금 좀 목이 안 좋은 상황에서 3일 내내 8시간 동안 수업을 하니까 매일 지금 목이 좀 상당히 결절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좀 그래서 잘 안 들리더라도 좀 이해 좀 해줘. 목이 아파서. 자, 여기 유형 5번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 보시면 요거에 이제 풀이 원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미 이런 거 할 줄 아는 분들도 많을 건데 뭐 지금 쉽잖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앞에가 px가 있다고 쳐. 이렇게. 결국에 원리라는 건 a0부터 a1. 자, 요거 전부 다 더하래. 이거를 내가 저번 시간에 딱 다른 말로 한글로 내가 이거를 외워라, 기억을 해라 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뭐의 합이냐면 개수의 총합이야. 개수야. 알겠죠? 그러니까 개수들의 총합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1대입해서 구한다 라는 거지. 1대입해서. 그치? 이 문제에 한해서만 1인 거고, 원리가 뭐야? 원리가 요거 나오는 원리가 이 세모 부분이 1 되게끔 하는 x를 대입하는 게 원리인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 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
뭐 고쟁이니 뭐 블랙 라벨이니 어쩌고저쩌고 고단도 문제들은 다 이 원리 변형해서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px가 뭐 주어져 있고요. 요 우변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요것만. 이런 식으로. 그럼 x에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 이게 1 되게끔 하는 x를 대입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럼 얼마야? x에 1 대입하면 되겠지? 이 경우에는. 그치?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뿔마 반복되는 거는 여기가 얼마 되는 x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 되는 x를 대입하면 홀수일 땐 마이너스, 짝수일 땐 플러스, 뿔마가 반복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1 되게끔 하는 x를 대입하니까 5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인, 즉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게끔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제 기계적으로 1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고선 이렇게 개수 총합이랑 뿔마랑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해서 짝수 번째만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짝수 번째. 그 다음에 빼서 홀수 번째만 모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짝수 번째, 홀수 번째를 구하시면 된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가, 나, 다는 구할 수 있겠지. 가는 어떻게 구해? 1 대입하면 되죠? 양변에 얼마야? 마이너스 2의 5제곱 되겠네. 가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5제곱 되겠네. 32가 되겠고. 다는 짝수 번째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빵 되고요. 나는 홀수 번째지. 그러면 요 위에서 아래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마이너스 32 되겠네. 되겠니? 됐죠? 자, 이해 안 되면 말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있어요, 마. 이제부터는 마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A0는 어떻게 구해? A0. A0는 그냥 이거 전개한 거의 상수항은 얘의 상수항 전개한 게 되는 거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의 5제곱이야, 그냥. 이해하시겠니? 그러고 A10은 어떻게 구해? 최고 차항 계수는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가장 높은 거 5제곱한 게 요게 됩니다. 요거 자체가 그냥 x10제곱이지. 그래서 A10도 1이 되겠네. 괜찮죠? 이해하시겠지? 자,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되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요게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 A0부터 A4까지 구하는 거. 생각이 좀 되니?
어떻게 돼? 생각이 해봤어요? 야, 요거를 전개를 하잖아. 요거 x 10차 나오는 거 맞죠? 요거 5제곱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5제곱에 x 5차 되지. 가장 낮은 걸 꺼내봤더니. 그지? 그러니까 얘는 5차부터 나온다는 거야. 5, 6, 7, 8, 9, 10까지. 그럼 0부터 4차까지는 얼마야? 없다는 얘기죠. 가장 낮은 거를 꺼내봤더니 5차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앞에는 다 없다는 거야. 요게 0이죠. 0. 아시겠니?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까지 챙기시면 돼. 최고차랑 가장 낮은 거. 최고차랑 가장 낮은 거 꺼내봤을 때 몇 차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33, 34 질문 있니? 여기 틀렸던 거. 괜찮니? 여기 질문 없어요? 우리 100조까지 하기로 했었죠? 자, 101번 저랑 말로 한번 해볼게. 02468 짝수 구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개수 총합 1짜리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1 되는 x값 대입해야 되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 되고 개수 총합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게끔 하는 x를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은 요거 플러스 1 되겠고 우변은 뿔맛 반복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하는 게 짝수 번째니까 두 개를 더해. 짝수 번째 있겠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돼? 3의 10제곱 플러스 3 되겠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그냥 2로 나누면 된다. 되시겠니? 이게 되겠죠. 이번에 3의 10제곱 플러스 3 되겠다. 자, 봅시다. 자, 이제 유형 6번. 여기 또 보자. 그 105번 봅시다. 105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당식 fx가 다음을 만족시키네. f0는 0은 그냥 뭐 조건 준 거고 fx를 x-2제곱으로 뭐 식 쓰면 되겠죠? qx 하고선 2에 x-2다. 이렇게 되겠지. 그때 fx를 x-1로 나눈 몫을 구하라? x-1로 나눈 몫. 지금 이게 봐봐. 그러니까 f가 3차 다항식이잖아. 최고 차항계수 1이고 그러니까 이걸 줬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나눗셈식도 항등식이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 나눗셈식도 항등식이다. 그래서 이 Q의 차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Q의 차수. 그죠? 전체적으로 3차니까 얘는 몇 차겠니? 1차겠죠. 1차. 1차고 심지어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니까 얘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A 쓰였니? A 안 쓰였죠. 이렇게 놓으면 된다. 괜찮아? 되겠죠. 하고선 이제 F0가 0인 거 통해서 A 값이 결정이 끝나는 거야. 해보면 0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네. A 값 1인 거지. 그래서 F가 결정이 끝났다. 구하는 건 뭐야? X-를 나눈 몫이니까 그냥 나누면 끝나는 거지. 이해하겠니? 다 따라온 거죠. 설명이 더 필요하면 말씀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9번 109번
x 10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 한다. r은 뭐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r 값은 1 대입한 값이지. 그지? 뭐 식을 써보면 얘가 r 값이 여기에 1 대입한 값이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얘가 플러스 2가 될 거야. 1 대입한 값이니까 q 마이너스 1 구하라? 그냥 뭐 대입하면 되죠. 이런 거 나눴으면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봤고, 자 이제 있냐? 113번 같은 경우 있잖아.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눗셈을 하는 대상을 통째로 바라보는 거야. 두 당식 px, qx에 대해서 p 빼기 q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요게 되겠죠. 그치?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통째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다음 px를 p 더하기 q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요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구하는 건 뭐야? 요거겠지, 요거. 그치? 그래서 요거를 A, B처럼 보면 돼요. A, B처럼. A, B처럼. A 빼기 B, A 더하기 B 주고 A 곱하기 B 구하라. 이런 거겠지? 그치? 그러면 뭐까지 생각나는 거야? 곱셈공식 변형까지 생각나는 거지. 그치? 이런 걸로 곱셈공식 변형까지 낼 수 있다. 선생님 말 지금 이해했니? A 빼기 B, A 더하기 B 줬으니까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해봐. 2A가 4고 A 값 2고 A 2 대입하면 B 값이 얼마야? 5네요. 이렇게 그냥 두 개 곱해서 10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통째로 바라보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자 15번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115번. 어떻게 돼? F2 빼기 G2가 4. F2 제곱 더하기 G 제곱 미 12. 구하는 건 F2 세제곱 빼기 G의 세제곱. 요거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할 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지. 4에다가 12 더하기 AB인데 여기서 AB 값은 역시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될 거고. 이해하시겠니? 그치? 통째로 볼 줄만 아는 돼. 요 유형은. 자, 그래서 116번 한번 해보세요. 110. 자, 이거 풀이 해보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 일단 집어넣어 보면 요게 4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 40이고 제곱이지. 세제곱이네. 그럼 A 더하기 B가 4,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40.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구하는 거는 바로 그냥 써볼게. 구하는 게 A 제곱 B, AB 제곱 구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맞죠? 그치? 그럼 요 공식을 써야겠네. 근데 가만 보니까 요거 어디서 나오나 한번 보니까 거기서 나온 거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에서. 그래서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뜯어볼게요. 여기 두 가지 공식이 있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쓰든가 아니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를 쓰든가. 근데 얘를 딱 살펴보니까 요놈은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거겠지. 그지? 자, 집어넣어보면 64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야 이거?
이거 구하는 거다. 이게 구하는 거 라지 x라고 하는 놔볼게. 그 값이 지금 40인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3 라지 x 값이 24니까 구하는 값 답이 8이 되겠죠. 되겠니?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116번까지 했죠. 옆에가 지금 시트지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데 좀 이해 좀 합시다.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학원에서 이걸 붙여준대. 시트지를. 근데 이거 닭장 속에 갇힌 것도 아니고 밖에 쳐다보지 못하고. 아무튼 좀 우울해졌어. 이거 조금 쳐다봐야 되는데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 얘. 우울하네. 자, 볼게. 일단 그 120번, 122번 이렇게 내가 두 개를 해볼 거거든요. 120번부터 해볼게. 근데 뭐 이미 120번은 이미 우리가 지금 내가 언급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자, fx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1의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 3을 대입하겠죠? 통째로 생각해서 대입해야 돼. 통째로. 여기에다도 3 넣고 여기에다도 3을 넣어야 돼요. 따라서 4f3이 8이다.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일단 f3 값이 2죠. 그 다음 x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를 또 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요 값이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치? 여기까지는. 자, 그때 f3 구하래.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뭐 이건 뭐 구조가 끝났죠. 요거 대입 두 개 하면 a, b 연립될 거고 그럼 f 결정되고 그럼 f3은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하시겠니? 구조 파악이 중요한 거야. 결국에 계산을 그냥 끄고 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122번 볼게요. 요게 이 문제가 이게 잘 응용이 되는 류의 좀 문제인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시킨대. 그럼 일단 항등식이란 얘기네. 가가 일단 만족해? 오케이. 만약에 내가 나를 안 보고 그냥 연습을 한다라고 친다면 다항식 보자마자 또 뭐가 돼야 돼? 122번 다항식 딱 세 글자 보자마자 차수가 뭔지 최고 차항계수 뭔지 먼저 생각 먼저 들어야겠지. 그래서 잘 훈련이 된 학생은 어떻게 돼야 돼? 가 보자마자 G가 F보다 2차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F가 2차면 G는 4차. F가 1차면 G는 3차. 괜찮죠? F가 숫자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나족돈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 가나를 연결을 시켜보면 G가 지금 겹치죠. G가 겹치니까 G 자리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X제곱 fx 딱 집어넣어 봤더니 예쁜 일이 발생을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자체를 fx로 또 이제 한번 묶을 수 있는 거죠. fx로 묶어버리면 x제곱하고 3x제곱 더하기 4x가 묶이니까 4x제곱 더하기 4x의 fx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겠지. 그게 지금 뭐란 얘기야? 우변에 x 3차, ax 2차, 2x 플러스 b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니? 이제 자, 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야? 지금 문제에서 뭐래? 모든 실수죠. 항등식이야. 그러면 개수 비교 수치 대입 항상 끌고 가야 돼. 이거 뭐 하면 좋을까?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뭐 둘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치 대입은 왜 되냐면 여기 인수분해가 되잖아. 4x에 x 플러스 1에 f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0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괜찮겠죠? 그치? 0 대입 한 번, 마이너스 1 대입 한 번 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AB가 일단 결정이 되는 거야. 개수비교는 어떻게 하면 돼? 개수비교. 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차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 3차네? 그럼 얘도 3차야 돼? F 몇 차야? 1차죠, 1차.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가 돼? 최고차 한계수 얼마일까? 그렇지. 4고 곱해져서 1 돼야 되잖아. 4분의 1이겠지, 4분의 1.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아시겠니? 응.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뭐, 구하는 거는 뭐 G사니까, 뭐 F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뭐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뭐 그냥 해볼게. 자, 수치 대입 지금 했으니까 수치 대입 마무리 좀 해볼게요. 0 대입하면 좌변 0 되고 우변 B 되고 B 그냥 0이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2 더하기 B. 근데 B가 빵이니까 A 값이 얼마야? 3 되시겠네. 이렇게 결정됐죠. 따라서 얘 지워볼게. X 세제곱에 A가 3, 그 다음에 2X. 이렇게 됐네. 그러면 나 인수분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X 빼. 요거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 그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끝났죠? XX 플러스 1 겹치니까 4FX가 X 플러스 2다. SX는 4분의 1 X 플러스 2. 아까 했던 거랑 차원이 맞게 되죠. 좋아요. 그 다음에 125번 볼게요. 계속 똑같은 거 연습을 시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어때? X-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한다? 이거 복잡하게 생겼다고 겁먹지 말고 그냥 통째로 대입을 하라는 거야. 통째로. X자리에 1 대입해. 2, F, 1 값이 12. 그 다음 요거를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F 값하고 F 마이너스 2 값을 얻었다. 구하는 건 뭐니? 역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구하는 거는 얼마야? 대입하면 9에다가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요거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대입하면 결정되겠죠? F 값이 6이고 3일 거니까 요거 대입하면 AB 값 결정되면서 답도 구할 수 있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지? 자, 지금 통째로 대입하는 거를 계속 본 거야. 어떻게 하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이제 봐볼게. 12번. 여기를 그 내가 그 필기노트에다가는 음, 그 잉여이라는 거를 살짝 뺐는데 음,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차함수는 넣고 그렇죠. 차함수 심화 테마를 이제 차함수만 넣고 잉여이라는 걸 뺐는데 잉여이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 잉여이 필기가 있는데 왜 뺐냐면 애들이 좀 이제 많이 어려워해서 내가 그냥 예, 가볍게만 노트를 줬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오하게는 몰라도 돼. 심오하게는 몰라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쭉 끌고 가줄 거야. 알겠죠? 이해를 잘 하시고 외워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마.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잉여이라는 게 뭐냐면 잉여라는 말 들어봤어요? 잉여?
잉여? 잉여식량. 역사할 때 들어봤어? 역사 뭐죠? 잉여.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는다. 그래서 잉여를 쉽게 생각하면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류는 클래스를 뜻해. 클래스. 족이죠, 족. 모임. 그래서 나머지들의 모임을 잉여류라고 불러. 이게 이제 대학교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 정확하게는. 자,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한번 써볼게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2, 0 되겠죠. 이렇게 되지? 그치? 나머지가 몇 칸마다 반복돼? 세 칸마다 반복돼요. 세 칸마다. 왜 세 칸마다 반복되냐? 3으로 나눴기 때문이야. 아시겠니? 그럼 4로 나눈 나머지 한번 봐볼게요. 4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1, 2, 3, 0. 네 칸마다 반복되죠? 왜? 4로 나눴기 때문이야. 일단 이게 잉여류의 첫 번째 특징이야. 나머지 첫 번째 특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제 좀 노테이션을 정의를 할 건데, 자, 요거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로 약속을 해볼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 3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얼마냐? 1인 거야.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저렇게 표기를 해. 괜찮지? 자, 요 정도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성질들이 성립을 하냐면 이 나머지들끼리는 있잖아. 요런 성질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더한 거를 n으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을 n으로 먼저 나눈 다음에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2 더하기 3을 3으로 나눠봐. 자, 그러면 얘는 5를 3으로 나누는 거죠.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니? 2지. 5를 3으로 나누면. 근데 이거를 쪼개서 이렇게 각각을 3으로 나누잖아? 얘 나머지 2죠.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지. 그러니까 요 값이 같다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치? 근데 이게 덧셈에만 되는 게 아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다 한다더니 나눗셈끼리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예, 나머지끼리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사라고 해서 사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은 수들을 찾고 싶어. 그럼 나머지가 세 칸마다 반복되니까 세 칸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왔다 갔다. 그치?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음,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근데 이런 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봐봐. 2026에 10제곱 10제곱을 2025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2026을 10개 곱한 거로 볼 수 있죠. 그치? 근데 곱셈끼리도 쪼개지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냥 먼저 나눈 다음에 곱셈을 해도 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10개를 하는 거랑 똑같다. 자, 곱셈도 한번 예시를 해볼게. 2 곱하기 3을 3으로 나눠봐. 조금 와닿게 2 곱하기 4로 합시다. 4. 이게 3으로 나눠봐. 8을 3으로 나누는 거죠. 나머지 얼마야? 2지, 2. 나머지 2인데 얘랑 그냥 각각을 3으로 나눠가지고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2,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니? 2죠. 얘 나머지 1이지. 곱하면 2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돼요. 이 성질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전체를 2025로 나눈 나머지를 그냥 각각 먼저 나눈 다음에 곱해도 된다.
얘 나머지가 얼마야? 1이지. 나머지 1이지. 그래서 답이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로 푸는 게 맞아요. 나머지 정리로 푸는 게 맞는데 그냥 이 잉여로 이해가 돼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알면 좋다는 거야. 알면. 이해하시겠죠? 자, 예시를 또 들어볼게. 이건 이제 2026의 10제곱인데 이런 경우 해볼게요. 이런 경우. 2024의 10제곱을 2025로 나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2024는 잘 봐봐.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냥 2024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써먹냐? 잘 보세요. 아까 내가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3칸마다 반복된다 했어.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만약에 4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수를 찾고 싶어. 그럼 7, 10, 13 이런 것도 있지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음수는 아닌데요? 대학교에서는 다뤄. 대학교에서는 음수 나머지도 다뤄요. 알겠니? 이해하시겠어?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나온다는 거야. 이 음수 나머지가. 음수 나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계산을 했더니 음수 나머지가 나오게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잘 봐봐.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만약에 3으로 나눈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답은 뭐야? 3칸 더해서 1을 대답하면 돼. 이해하시겠어요?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에 343제곱을 17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라고 했더니 답이 마이너스 9가 나오더라 이거야. 나머지 정리로 풀었더니 그러면 이걸 답으로 내면 안 되겠죠. 음수니까. 어떻게? 1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7칸마다 반복되니까 17칸 한 번만 더해주면 답이 된다라. 답이 8이겠죠. 8. 알겠지? 이게 잉여의 성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2024는 2025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야. 왜? 나머지가 2024잖아. 그러면 2025칸 전으로 가도 나머지가 똑같은 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나머지가 같고 계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가 되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대신 좀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볼게. 요것도 해봐. 요거를 2025로 나눠. 그러면 2023은 202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작은 수로 만들기 위해서 2025칸 뺀 거예요. 작은 수로 만들기 위해. 어차피 나머지는 다 같은 애들이야. 얘나 더 한 칸 더 2025칸 더한 마이너스 2027이라 다 똑같은 애야.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그냥 여기 생겼지. 답이 1024다. 알겠니? 아시겠죠? 자, 뭐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얘 x로 노는 거지. x 플러스 1을 10제곱을 x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0 대입을 하시면 1은 r 이렇게 구해진다.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근데 굳이 이런 걸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자, 128번 보세요. 왜 잉여류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을 거야. 또 봐봐. 얘를 내가 노테이션을 정확히 하면 얘를 326으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을 326으로 나누고 더해도 된다. 얘니? 그럼 요 놈은 327은 32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냥 1이 20제곱이야.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답이 3인 거였어. 그러니까. 이해되겠니? 좀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순식간이야. 순식간.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역시 치환해서 하는 거죠. 327을 x라고 놔볼게. 얘를 x-1로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양변 1 대입하면 3은 r 된다 인데 그냥 보자마자 할 수 있다. 자, 129번 봐봐. 1001의 4제곱. 자,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야. 1001의 4제곱을 1004로 나눠? 그럼 얘는 그냥 나머지가 1001이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1004칸 왼쪽으로 한번 가는 거야. 그럼 얼마야? 1004칸 가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81이에요. 그냥 A 값. 이해돼서? 나는 어때? 1001을 1003으로 나눈 거니까 1003칸 가면 마이너스 2다. 16이다라는 거. 괜찮니? 두 개 더하면 97이죠. 97. 뭐 정석적으로 하면 치환해서 나머지 정리 쓰는 거고. 130번. 뭐 좀 오타가 있네. 자, 130번. 그냥 요거 R1 보자마자 얼마야? 1이지. 1. 1. 1의 열딱들. 1. R1이 R4를 봐봐. R2. 이거 봐. 그러니까 18에 13제곱을 19로 나눠? 얘도 마찬가지야. 얘 그냥 마이너스 1의 13제곱이다. 이게 계산하는 거죠. 괜찮죠? 저요. 자, 130, 132번을 해볼게요. 132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은 해보자. 네. 이거 좀 유명한 문제라서 일단 비를 일단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양변에 항상 r 구하려면 x로 나눈 나머지니까 0 대입을 해야겠죠. 0 대입을 하면 날라갈 거잖아. 그래서 r이 2의 10제곱 되겠지. 2의 10제곱이 r이니까 1024죠. 그래서 여기 1024까지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505를 양면 대입해 달래. 대입했더니 좌변 이렇게 되고 505에 Q505 1024. 근데 이 말은 지금 뭐야? 505로 묶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Q505 묶이고 1024가 얼만큼 묶일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얼마 묶일 수 있냐? 딱 2개까지 묶일 수 있지. 505 곱하기 2가 1010이니까 1010 묶이고 14 남겠네.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래서 나는 2고 다는 14가 되겠네요. 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내신에 나올 때는 이미 이걸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낼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아. 뭔데? 얘를 505로 나눈 나머지 자 이게 없다고 쳐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랑 비교를 해야 돼. 앞에서 뭐 이런 거를 16으로 나눠라. 그러면 얘 x로 치환한 다음에 x 플러스 1에 10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딱 보니까 되지만 이거 할 때는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겠죠, 아이디어를. 아, 어쨌든 숫자 나눗셈은 치환이 기본적이구나 하고선 이거 몇 배인지 한번 봐보면 4 4배에다가 더하기 2니까 내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없어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 첫 번째고 잉여류로도 풀 수 있죠. 잉여류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2022 500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니? 2죠. 나머지가 2.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 잘 봐봐. 이건 지금 앞에서는 못 본 케이스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505로 2021을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이 답은 나머지 답은 일단 2의 10제곱이야. 그치? 근데 1024죠.
얘로 답을 내면 안 되고. 왜? 얘보단 나머지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각자 나머지니까 한 번 더 나누면 돼. 이럴 때. 넘칠 때는. 그래서 답이 얼마야? 14인 거지, 그게. 쭉 나가보니까. 아시지? 괜찮니? 음. 넘칠 때는 계속 나눠서 진짜 나누어지 나올 때까지 해라. 음. 어? 음. 자, 그 다음에 134번 거. 응? 근데 뭐 구조를 보면 주어진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 쓰겠죠, 일단. 나눗셈식은 기본으로 써야 되고. 음. 뭐 qx라 하고 나머지 2x-3 쓸 것 같아. 그때 구하는 거는 q-1이네. q 마이너스. 그치? 그럼 요거 그냥 대입하면 되겠니? 그치? q-를 뭐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입하면 지워지고, 그러니까 q-1만 남고, 요거 마이너스 5고, 더하면은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q-값이 구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눗셈식 써서 이제 q에 대한 값 구하는 거 할 수 있다. 자, 136번에 두 번째 줄 있지. 목 qx의 저 밑줄 좀 쳐봐. 목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밑줄 쳐보지. 그게 무슨 말이야?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이게 뭔 얘기야? 뭐 구하라는 얘기야? Q1 구하라는 거죠. Q1.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안 읽힐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니 Q1 구하라는 거야. 적으시고. 충분히 안 보일 수 있다. 자, 뭐 좀 이제 빼고 가볼게요. x-를 나눴을 때 QS 더하기 R 이렇게 쓸 건데,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잖아? 만약에 이 개념이 없다 치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치? Q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 A도 모르고. 이거 단순히 나눗셈에서 Q를 직접 구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나 뭐만 하는데? 그냥 Q1만 구하면 되잖아. Q1이 마이너스 3인 걸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 이래서 이제 요 키워드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된다. 근데 뭐 우리 R값도 일단 구해낼 수 있지. R값은 양변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지. 양변에 2 대입하면 얼마야? 8 마이너스 12 더하기 2a 더하기 3 요놈이 R값이죠.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요 R 자리에 2a 빼기 1 딱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나지. 요 값이 지금 3일 거니까. 이해되시겠니? 그럼 A가 계산되죠? 계산 뭐 마무리 좀 해볼게요. A 더하기 1이 2a 더하기 2일 거니까 A 값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나머지 R 값은 A1 대입하시면 되겠죠. 괜찮니? 이해하셨어요? 어. Q1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7번 해보겠습니다. 137번. 여기에서 이제 교훈은 뭐냐? 이 문제에서의 교훈은 이런 것들이야. 자, 요거랑 요거를 이제 보자마자 떠올라야겠지. 그지?
파블로프의 개처럼 보자마자 딱 반응이 돼야 돼. 이렇게 조건 반사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둘 중 하나가 빠져 있더라도 이게 생각나야 돼. 자, 그러면 fx라는 게 써보니 qx 3x 플러스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알겠죠? 요거 하고 자, 근데 이제 q를 또 나눴대. q를 그러니까 q라는 애가 얘로 나눴더니 q 프라임을 쓰겠지.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이제 분배를 때려야겠죠. 그렇지? 요거를 분배를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과정에서 위에 쓴 공식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고 풀면 이 쓸데없는 계산 식작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이미 지금 팔이 아프잖아요. 내 팔이. 그치? 요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죠. 그치? 근데 이미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냥 문제 쭉 읽고선 바로 다이렉트로 요 식을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당연히 연습이 된다면. 음. 자, 이제 문제 마무리를 해볼게. 그랬을 때 f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되느냐 체크만 하면 끝나. 2차례 끝났지. 이렇게 대답하면 돼. 괜찮니?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역시 뭐 35번까지 하도록 할게요. 숙제 35번.